다음 키워드는 이게 즉시 배달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좀 잡을게요. 즉시 배달이면서도 이 즉시 배달을 만드는 업계가 이커머스 중에서도 좀 음식 배달이라고 하는, 지금까지 좀 이커머스 쇼핑 앱 뭐 여기에 포함되는 친구들은 아니었는데, 이 친구들이 이제 음식만 배달하지 않습니다. 지지난해 말부터 좀 관측되고 있던 상황인데요. 뭐 지금 배달의 민족도 요기요도 모두가 완성된 상품들을 재고로 보관을 하든 아니면 제휴업체의 매장에 재고로 보관되어 있는 상품을 배달을 해주든 상품을 배달을 해주고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는 쿠팡에서만 뭐 기저귀를 살 수 있는 게 아니라, 생수를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배달의 민족에서도 생수를 살 수 있고 기저귀를 살 수 있다는 거죠. 심지어 그 신선식품이라고 하는 정육, 고기, 청과류, 야채, 소포장된 상태로 배달의 민족에서 살 수 있어요. 정확한 이름은 지금 비마트라고, 원래 배민마켓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이걸 비마트라는 이름으로 리브랜딩을 했고요. 여기에서 나오는 뭔가 다툼들이 굉장히 치열해질 것이다,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비마트가 잘 될지 안 될지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, 확실히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반사 특수를 보고 있는 업계 중에 하나로 배달의 민족이 꼽히고 있고, 이런 상황에서 고객들이 한번 써봤으면 배달의 민족을 벗어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. 이게 없었던 거라서 뭐 잘 된다, 뭐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기, 애단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일단 써본 사람들의 반응이 제 주변에서 굉장히 좋은 상황이거든요. 그리고 지금 한창 이벤트 중이라서 무슨 5,000원 이상 뭐 주문을 하면 배송료가 무료다, 뭐 이런 식의 이벤트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이런 거죠. 쿠팡에서 그 과자를 사 먹으면 내일 오는데 배달의 민족에서 과자를 사 먹으면 오늘 바로 온다는 거죠. 심지어 아이스크림을 사도 온다는 거죠. 전 사실 처음에 좀 이게 잘 안 될 것 같았어요.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은 굳이 집 앞에 편의점이 있는데 배달비 주면서 몇십 분 기다리면서 뭘 사 먹느냐, 뭐 이런 사고관이 좀 있었는데 저만 그런 거겠죠? 왜냐하면 제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,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을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그 공수가 들어가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모자 쓱 눌러 쓰고 나가도 되지라고 제가 편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, 그게 아닌 분들도 또 있더라고요. 그런 분들은 그냥 집에서 편하게 받으면 좋지, 게다가 배달비가 무료네? 라고 시켜볼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시키고 계속 편하면 계속 쓸 수 있겠죠. 뭐 이런 것처럼 이게 막 시장을 좀 빡세게 바꿀 수 있는 뭔가 생태계 교란종이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.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쿠팡이랑 뭐 배달의 민족 뭐 이 서로 붙고 있다,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. 여기에서 또 주목해야 되는 게, 이렇게 배달의 민족이 그 쿠팡보다 더 빠른 배송으로 지금 시장을 같은 상품 카테고리로 경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또 쿠팡 또한 배달의 민족의 카테고리를 치고 들어왔죠. 쿠팡 이츠라고 하는 음식 배달 서비스를 시작을 해가지고 꽤 무섭게 트래픽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쿠팡 이츠가 무서운 거는 음식 배달이라서 무서운 거라고 전 생각하지 않아요. 이 음식 배달보다는 여기가 가지고 있는 배달망이라는 게 있어요. 특히나 그 쿠팡 같은 경우에, 쿠팡 이츠 같은 경우에는 그 저 같은 사람이, 그리고 옆에 지금 촬영하고 있는 박리세윤 PD 같은 사람이 음식 배달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. 저 같은 경우에도 몇 번 좀 해왔는데, 이런 배달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무섭게 다가와요. 왜냐하면 음식을 배달하나 그냥 상품을 배달하나 다 할 수 있거든요. 쿠팡한테 지금까지 없었던 망이 뭐였느냐라고 봤을 때는, 그 로켓 배송은 4륜차잖아요. 4륜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내일 보내는 망이라는 거죠. 물론 이걸 가지고 뭐 일부 당일 배송을 하고 있긴 하지만서도 이런 즉시 배달망은 쿠팡한테 없었다는 거죠. 그 망을 지금 쿠팡 이츠 라이더를 통해서 확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, 이 쿠팡 이츠 라이더가 그 쿠팡 플렉스라고 하는 또 다른 그 자가용 드라이버 라이더들과 같이 호환이 되면서 오락가락하는 상황들이 좀 관측이 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쿠팡은 지금 쿠팡 이츠를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없었던 이륜망까지, 이륜 물류망까지 확충을 하면서 배달의 민족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제 생각이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경쟁 전선이 굉장히 많이 흩어지고 있는 거죠. 엄청나게 흩어지고 있는 상황이고, 쿠팡이랑 배달의 민족이랑 서로 사실 경쟁자라고 생각을 지금까지는 안 했을 수도 있는데, 이제는 필연적으로 부딪혔다는 거죠. 물론 핵심 역량은 좀 달라요. 쿠팡 같은 경우에 아까 말했던 뭐 전국에 5,600명 뭐 이렇게 있다는 쿠팡맨, 로켓 배송망, 그리고 전국에서 뭐 축구장 몇 개 크기 맨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, 엄청나게 많은 물류센터 망들, 뭐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쿠팡이라면
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마이크로한 영역의 물류망들을 갖추고 있어요. 배달의 민족의 그 자회사죠. 그 계열사 중 하나인 그 우아한 청년들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하는 배민 라이더스라는 서비스. 여기에 속한 라이더들, 그 라이더들과 함께하는 또 그 거기에서도 뭐 배민 커넥트라고 하는 또 저 같은 사람이 또 들어가서 하는 그런 그 배달 기사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또 일자리가 있습니다. 그런 걸로 확충한 라이더들이 같이 부딪히는 상황이 되지 않는가.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은 이륜과 마이크로 물류망, 쿠팡은 사륜과 뭐 이길 배송에 특화된 조금 볼륨 있는 상품들을 가지고 있는 물류망으로 서로 각자의 영역들을 침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요약을 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. 네, 쿠팡이 그렇게 그 전 연령대의 그 카테고리들을 치고 오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못 잡고 있는 영역이 있어요. 그게 그 10대, 20대 여성 고객들, 이 연령대에서 선호하는 플랫폼은 뭐 대개는 여기도 쿠팡을 좋아하긴 하는데요. 여기에서 좀 보이는 게 패션 커머스들이 좀 보여요. 패션 마켓플레이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마이즈앱이라고 하는 업체의 통계를 보면 2019년 8월 기준이고요. 그 10대, 60대 연령, 성별에 따른 이커머스의 사용자 숫자, 그러니까 MAU를 집계한 데이터인데요. 쿠팡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에서 10대 여성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쇼핑 앱으로 평가를 받았어요. 근데 10대 여성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한 그 마켓플레이스가 쿠팡이 아닌 다른 이였으니 그게 지그재그입니다. 이 지그재그와 같은 마켓플레이스, 그리고 요즘 뭐 지그재그랑 엎치락뒤치락하고 막 싸우고 있는 에이블리라고 하는 또 여기도 여성 패션 관련된 마켓플레이스예요. 그런 쇼핑 앱인데 그 에이블리라고 하는 업체, 그리고 저도 많이 사는데 그 무신사라고 하는 남성 스트릿 브랜드, 그리고 또 브랜디라고 하는 그 여기도 여성 패션과 관련된 동대문 기반의 마켓플레이스인데 여기도 있고요. 또 같이 나오는 뭐 스타일쉐어라던가 뭐 29cm라던가 뭐 이런 친구들이 또 같이 이 군단에서 또 보이는 추세들이 관측이 돼요.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쿠팡이 못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. 쿠팡이 모든 영역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. 예를 들어서 쿠팡이 지지난해까지만 해도 신선은 약했어요. 그 신선이 약했는데 무슨 로켓 프레시니 뭐니 하면서 새벽 배송 시작하고 뭐하고 하면서 그 파이가 상당히 커져버린 건데 이 신선식품 쪽을 확충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 뭐 쿠팡이 못하는 거 패션입니다. 패션. 이거 패션은 아마존도 되게 못한다는 평가를 좀 받는데 굳이 뭐 쿠팡뿐만 아니라 또 많은 업체들, 그러니까 11번가나 G마켓 이런 애들도 패션을 열심히 좀 카테고리를 잡아보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어요. 조금 다른 뭐 감성적인 영역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지금 쿠팡이 전방위로 압살을 하고 있는 2019년 생태계 한편에서 그 10대, 20대 남성, 여성 각각의 영역에서 좀 빛을 보이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게 패션 카테고리 킬러 커머스들이에요. 아까 말했던 뭐 에이블리, 지그재그, 무신사 뭐 이런 애들이 거기 들어가는 거죠. 그래서 여기에서도 재밌는 게 관측이 되는데 이 업체들은 많은 부분 동대문 기반이에요. 그리고 많은 부분 또 물류에 대한 고민들을 또 하고 있거든요. 이 물류의 고민들이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요즘 뭐 풀필먼트라고 이야기되는 게 또 있습니다. 이런 걸로 연결이 되면서 자체적으로 물류센터를 가지고 뭐 운영을 하거나 혹은 제휴 물류센터를 두고 거기에서 같이 무엇을 하거나 혹은 뭐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 한국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뭐 일본도 팔고 중국도 팔고 뭐 요즘 코로나 사태라서 조금 상태가 좀 안 좋긴 한데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곳곳에서 관측이 되고 있어요. 물론 기존에 있는 쿠팡과 같은 업체들 뭐 마켓플레이스들도 이런 그 패션 쪽을 잡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영역에서는 조금 패션 쪽에 있는 친구들이 좀 뾰족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. 특히나 전 그 힘이 약간 그 컨텐츠, 그러니까 이분들이 올리는 그 상품 상세 정보라던가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뭐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그 도달점들이라고 할까요?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법들이 좀 다르고 이 개인 인플루언서들이 가진 팬층이 그대로 패션이나 이런 소비까지 이어지는 그런 추세들을 봤을 때 뭐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쿠팡이 잘할 것 같진 않고요. 기존에 있는 뭐 지그재그나 뭐 이런 업체들과 혹은 다른 업체들과의 싸움이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. 같이 연결되는 키워드가 또 미디어 커머스인데요. 미디어 커머스이자 뭐 인플루언서 커머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뭐 이런 부분에도 지금 뭐 전통적인 홈쇼핑 기업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상황이니까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업 중 하나인 당근마켓인데 뭐 길어졌으니까 당근마켓 이야기는 다음에 하죠.